네, 안녕하세요. 지금 마실 차는 스티븐 스미스 티메이커의 23번, 넘버 23번 네, 칸디입니다. 저는 맨 처음 이 차를 만났을 때 저게 스리랑카의 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간디를 떠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간디를 떠올렸고 대부분은 사탕을 떠올렸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고 봤더니 지명이라고 합니다. 이 차를 몇 번 마셔봤고 이 칸디가 아마 저게 정확한 스미스티에서도 이름을 지을 때 약간 살짝 변형을 줘서 뭔가 독특한 재미를 추구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확한 지명이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여하튼 지명입니다. 이 다관이 제가 제일 처음으로 구입했던 한국 작가분의 다관이에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벼르다가 구입을 해서 즐겁게 사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꾸 작은 다관들을 선호하게 되면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 더 많이 구입을 한 것도 있지만 크기가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500ml 티포트도 작다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서양차를 마실 때는. 그렇다면 이런 잔도 상관없겠지만 홍차잔 이렇게 서양 홍차잔들 있잖아요. 그런 잔 한 잔 나오게 딱 적당한 크기거든요. 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부터 홍차를 좀 마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내어오는 한 상태고요. 국적불명의 다양한 것들을 함께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쓰는 다구를 보면 아실 텐데 저는 백자를 가장 좋아해요. 백자를 가장 좋아하고 너무 두꺼운 것보다 살짝 얇은 애들을 더 좋아하는 것. 아,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하게 좋아하는 것 같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제일 많이 손이 가는 것은 기본형의 백자 잔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약간 투박한 질감의 것들도 좋아해서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네, 뭔가 자꾸 네, 보면 자꾸 갖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수구에 좀 더 뒀어요. 얘가 유리라서 더 빨리 식거든요. 얘는 이렇게 도자기라서 아무래도 조금 더 보온 효과가 있다고 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긴 형태의 잔. 이렇게 말하자면 입구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은 잔들은 너무 뜨거울 때 잡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대신 사실은 따뜻한 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겨울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입구가 많이 벌어진 것들은 여름잔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머 세상에. 괜찮아요. 다행히 전 다리를 올리고 있어서 제 다리 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행히 찰수건이 가까이에 있지요, 늘. 한번 팍팍 삶아서 빨아야 되는데 그냥 손세탁만 했더니 차오르기. 정 얼룩이 거스린다 싶으면 아예 찬물과 찻잎에 삶아버릴 수도 있고요. 제가 거즈 좀 약간 도톰한 거즈로 만들어서 광목 아니야, 거즈야, 거즈. 도톰한 거즈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찻수건이에요. 저는 대체로 자존감이 높다는 얘기를 듣는 편이에요. 잘 휘둘리지 않고 누가 약간 저를 비난한다든지 혹은 그렇다고 해도 엄청 괴롭게 상처받진 않아요. 하지만 그 대신 자기 반성은 엄청 하거든요.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나? 그런 면이 있었나? 내가 이런 것들을 잘못했나? 이렇게 소심한 면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타인의 말에 휘둘리진 않지만 곱씹게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대체로 저를 대하는 사람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말하는 경우들이 대체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것에 대해서 한참 생각해보고 있는데 내가 어떤 면이 그 사람들을 편하게 한 걸까? 아니면 왜 우리 늘 고민하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잘해주고 싶고 잘하고 있고 혹은 그 사람의 원하는 대로 뜻대로 잘 따라주는 상황일 때 마음속으로는 혹시 저 사람이 나를 혹시 얕잡아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라든지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편하게 여겨서 그렇게 해주는 거라면 좋겠지만 얕잡아 보이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것도 늘 이렇게 어느 정도 늘 일정 이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혹은 상대나 어떤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랑 크게 관계없는 사람들의 말에는 상처받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뭔가 잘못을 지적받으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갑니다. 별로 오랫동안 생각이 나지도 않고. 근데 네,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몰입해서 생각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얘기를 합니다. 이러저러한 부분이 이렇게 이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래서 이랬던 것 같아. 네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은 이런 면은 나는 좀 내가 과민할 수도 있겠지만 좀 불편한 것 같다 나한테, 이런 얘기들을 결국은 해요. 저는 생각을 하다가 고쳐야 될, 그리고 만약에 고쳐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좀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되는 것은 어떻게 노력을 해보고 안 되는 것은
서로 상황을 뭐 그 불편한 정도나 뭐 이런 것에 따라 조율을 해보자 뭐 이런 식이에요. 저는 약간 해결을 좋아하는 타입의 사람이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두루 생각하고 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상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결론이 나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의 그 어떤 대상이 되는 상대와 어떤 충분한 시간과 대화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한 이제 갈등이 또 남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이런 거 나를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괜찮은데, 나는 아직 저 사람이 좋아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고,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았더라도 서로 내 마음에 불편이 남지 않아야 앞으로 더 좋은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자. 혹시 마음에 불편이 있는데 어딘가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 애둘러서 그런 식의 어떤 농담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면 내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도 좋겠다, 뭐 이런 태도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렵더라고요. 그거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해서 이런 부분들은 나를 좀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지만 나는 대체적으로 저 사람이 좋아. 일때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아, 너 짜증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예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 생각해보니까 최근만이 아니고 몇 년 동안 하고 있네요. 아, 그랬구나. 오늘 깨달았고, 아, 몇 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칸디도 기본적으로 스리랑카의 지명이라고 했잖아요. 실론이라 약간 까랑까랑한 성격이 있는데 우림을 달리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살랑거리는 어떤 이런 풀향 같은 게 있긴 한데 근데 뾰족하지는 않고, 이렇게 마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하면 저는 손을 막 많이 쓰거든요. 뭘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손을 많이 쓰거나 이런 걸 하는데, 일을 만드는데 머릿속이 복잡하면 계속 뭐 이렇게 그것들에 집중했더니 이제 어깨가 아파서 안 되겠다. 아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아, 맞아. 오늘의 찻자리는 사실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을 까먹고 있었네요. 한 번 더 우려서 따라 놓고 뭘 먹을 거예요. 제가 점심을 걸렀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먹고 싶어서 점심을 걸렀어요. 아무래도 홍천잎이 더 자잘하고
약간 뭐 손상된 찻잎들도 많고, 거기다가 이 걸름망이 아주 촘촘한 애가 아니다 보니까 밑에 이렇게 자잘하게 찻잎들이 보이네요. 전격 먹방 두둥. 오늘은 스콘입니다. 큼직하죠? 저는 베이킹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집에 오븐이 없어요. 는 사실 이유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오븐이야 사면 되니까. 베이킹이 아니어도 저 요리를 아마 오븐 활용을 잘 할 텐데도 불구하고 오븐을 사면 베이킹을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도 있는데요. 제 가까운 사람들의 말이 베이킹은 정확한 계량이 생명이다. 내 성격으로는 네 성격으로는 어림없다. 요리나 다른 것처럼 중간에 맛을 보거나 변화를 주거나 뭘 첨가하거나 베이킹은 그럴 수가 없다. 순서를 바꾸거나 뭐 대충 어떤 것들을 쉽게 넘어가거나 계량을 하지 않으면 베이킹은 망한다. 너는 포기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사 먹지 뭐 이렇게 결론을 내었습니다. 저는 사실 딸기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스콘 먹을 때만큼은 딸기잼을 클로티드 크림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 늘 크림치즈로 제가 스콘을 좋아합니다. 아마 제 모습이 안 보이시겠죠? 안 보이게 조절을 한 것 같은데 자세가 몹시 시건방져서 지금 아니 불쌍한가 자세가? 이렇게 간단하게 스콘과 차를 마시는 거를 크림티라고 하거든요. 말하자면 약식 애프터눈 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뭐 간식이 아니고 식사를 대용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과거 영국에서는 어떤 티 브레이크 타임의 어떤 또 다른 버전 같은 타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 누굴 잘 부러워하지 않거든요. 뜬금없는데 누구를 잘 부러워하지 않아요. 저희 아이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자신이 되게 훌륭해서 뛰어나서가는 아닌 거 안다. 우리 자신이 되게 멍청하고 바보 같은데 나는 그래도 마음에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래요. 내가 훌륭하고 뛰어나서가 아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엉망진창인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의 내가 좋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가끔 부러운 것들이 있어요.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건강한 몸으로 여행, 배낭여행 같은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정말 그 도시나 그 나라를 찬찬히 훑고 다니고 느끼고 경험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부러워요. 전 절대 못하니까. 저는 되게 잘 걸었거든요. 몸이 여기저기 망가지기 전에는. 그래서 2시간, 뭐 3시간, 4시간 뭐 이런 거 걷는 거 뭐 힘들다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고, 운동을 잘하진 않지만 정말 걷는 건 정말 좋아하고 잘했어요. 산 다니는 것 이런 것도 뭐 좋은 높은 산을 다니진 않았지만 그냥 가볍게 산에 다니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고, 바다보단 산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활동적인 어떤 자연과 더불어 활동적인 사람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꽤 부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 부러워요. 전 안 되더라고요. 사실 차짜리 사진을 찍어온 지가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뭐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다들 어쩜 그렇게 잘 찍는지. 보이시죠? 자잘한 찻잎 가루들 살짝 헹궈낼까요? 아, 부러운 거 말하고 있었잖아요. 저 생각났어요. 새하얀 테이블이요. 새하얀 테이블과 온전히 비어있는 벽,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벽.
또 부러워요. 하얀 테이블은 사실 부럽긴 하지만 갖고 싶진 않아요. 필요한 순간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분명히, 저도 저를 잘 아니까요. 저는 분명히 새하얀 테이블, 깨끗한 테이블이 뭐 놓을 장소가 있고 뭐 이런 게 저런 게 다 있다고 해도 저는 분명히 관리를 못할 거거든요. 이 테이블도 누가 보면 한 10년은 쓴 줄 알 텐데 한 3년 됐나? 근데 정말 막 패이고 막 상처나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진짜 못해요. 이렇게 그 찰수건 같은 것도 뭐 다른 뭐 삶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짝 말리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새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못합니다. 아이고 그런 거 못해요. 그게 아마 정갈하고 단정하다는 어떤 거겠죠. 저랑은 100만 광년쯤 떨어진. 이걸 먹고 치울까봐요. 딸기잼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 그러다 보니까 딸기잼은 잘 안 만들거든요. 딸기를 넣는다고 해도 뭐 블루베리, 라즈베리, 크랜베리 다른 베리류들과 넣고 레몬을 많이 넣어서 신맛이 많이 도는 잼으로 만들어서 먹는데 유독 스콘만큼은 딸기잼이 되게 어울려서 마침 잼도 떨어졌고 아주 오랜만에 잼을 구입했습니다. 뚜껑을 꽉 안 잡았더니 네, 엊그제부터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산문집이라고 해야겠죠? 를 읽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너무 동의하는, 평소의 지론과 너무 같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읽을게요. 혹시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일종의 심리 편향인데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무식할수록 용감하다. 무식한 사람일수록 진리를 안다고 설치는 반면 유식한 사람일수록 진리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 매체에 나와서 진리를 설파하는 사람은 대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게 인생에 대한 스포일러라면 진리를 결국 다 알 수 없다는 게 학문에 대한 스포일러입니다. 요컨대 진리를 알기 위해서라기보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학문을 하는 셈이죠.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절대 적극 동의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해요. 다 아는 것처럼.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로 뱉었기 때문에 그 말에 사로잡혀서 반드시 이 말이 옳은 것이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부정한다거나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제가 아주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해온 말이 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2, 3학년 때 요럴 때 한참 이제 스스로 책을 읽고 혹은 뭔가를 찾고 발견하고 이래서 뭔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싶어지죠. 그러면 막 얘기를 해요. 이게 이렇고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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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고. 그때 바람직한 반응은 아마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머 우리 누구 이런 것도 아는구나, 대단한데, 어머 진짜 멋지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 이렇게 정말 바람직한, 가증스러운가요? 바람직한 반응일지 모릅니다. 네, 물론 저도 종종, 부모들은 대부분 연기를 해야 해요. 불가피합니다. 양육에는 불가피한 죠. 연기를 잘 해야 하고, 그래서 저도 물론 연기를 했습니다. 많이 연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고 나서 저는 꼭 진지하게 덧붙인 말이 있었어요. 아는 만큼만 얘기할 것. 누군가에게 들었으면 들었다고 얘기할 것. 내가 명확히 아는 게 아니고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내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잘 모르는데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잘 모르는데 얘기하고 싶으면 네 생각이라고 확실히 밝히고 얘기를 해라 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다 안다고 말했는데 엄청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어스대면서 말을 했어. 그래서 주변 그때 함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막 다 너에게 칭찬도 하고 막 이렇게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했어. 그랬는데 만약에 어느 순간 들켜, 이게 네가 정확히 아는 게 아닌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은 약간 어떤 과시욕 이런 것들,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칭찬을 듣고 싶은 욕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딱 들켜. 그러면 그때 어쩔 거야? 그때 칭찬받았던 것보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했다가 잘못된 정보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확실한 것처럼 전달을 했다가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닌 것이 들켰을 때는 전혀, 예, 예,
그게 다 뭐라 영향 끼치는 영향력의 크기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을 했어요. 단순하게 말하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이런 식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어렸을 때는. 크면서부터는 왜 아는 것에 대해서 아는 부분만큼 얘기하고, 사실을 말하는 것과 의견을 말하는 것을 구분을 해야 하고, 무엇을 알 때 정보의 출처를 확인을 하고 뭐 알고 전달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아이한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다 전문가고, 너나 할 거 없이 다 대단한 어떤 이런 거 스페셜리스트 뭐 프로 아마추어도 사실 아닌 것 같은데 프로라고 자기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게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태도, 첫 번째로 위험한 것은 잘못된 정보 전달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뭐 가장 큰 문제이긴 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그렇게 어떤 의심하고 반문하고 하질 않고, 뭐 재확인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표면적인 것을 누구한테 들어서 어딘가에서 보고 난 다음에 내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깊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나고, 그럴 때에 겪는, 나 스스로가 겪는 고통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만 얘기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전부 다 알 수 없고, 당연히 모든 분야가 어떤 것도 전부 다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결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좀 몰라도 되고요. 모른다고 말하면 아는 사람이 또 알려주겠죠. 또 친절한 사람들 세상에는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조금 솔직해도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나에게도 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편하고 가볍겠다. 그리고 오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덜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거죠. 제가 좀 약간 철학적으로 뭐 이런 게 있지는 않고요. 그 생각을 해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칼날같이 아무에게도 막 이렇게 과장이나 어떤 왜곡이나 뭐 이런 게 없이 무조건 뭐 어떤 사실에 기초한 것을 명확하게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하고 정보를 달고 주석을 달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군가한테 무엇을 정보를 전달할 때 가벼운 잡담 뭐 이런 것에도 정보가 포함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물론 그게 가볍게 지나가는 말 정도고 그런 분위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을 때, 나 그때 전에 말한 거 그거 틀렸더라 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 그때 그렇게 말했었는데 그거 틀렸더라, 나 잘못 알았어, 너한테도 잘못 말한 것 같아, 미안해, 알고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도 두려워하고, 내가 뱉은 말을 수습을 하려고 했을 때의 어떤 불편한 분위기나 불편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꺼리거든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거죠, 뭐. 저는 남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남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되게 가볍습니다. 별로 걱정하지 않고, 걱정이 되더라도, 아, 괜찮아. 막 이렇게,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것들은 뭐 늘 있는 일이고, 언젠가는 해결되게 마련이고, 막 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이것을 어떤 부모는 어쨌든 양육은 교육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또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생각을 그만해야지 싶으면서도 이 생각을 그만하는 것이 과연 나인가 막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또 시작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그것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화할 수 있고,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고 고마운 일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우릴 건데요. 좀 방치를 했다 마실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게 지금 150ml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량이 찻잎을 넣으면 아마 14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에 4g을 넣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짧게 물론 제가 보이차나 뭐 이런 거 우리는 속도보다는 조금 더 뒀죠. 20초 30초 뭐 이 정도로 시간을 점점 더 길게 했고, 이게 제 기억으로는 6번째예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4g으로 한 600ml? 아니지 700? 700ml 이상 우려서 마셨겠네요. 약간의 신맛. 이 신맛과 뭐 풀맛, 아릿한 이렇게 풀향이나 풀맛은 늘 같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식물의 그런 신맛, 쌉싸름한 맛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뭐 아예 다른 애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한 번에 120 정도 같아요. 120. 차에 카페인이 있잖아요. 차에 카페인이 있는데 커피는 보통 짧은 시간에 이렇게 휙 들이키기 때문에 카페인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커피를 마셔도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보니까 제가 확인할 길이 없네요. 제가 커피를 잘 안 마시니까. 거의라고 해도 좋을 만큼 커피를 마시지 않거든요. 근데 차는 카페인이 꽤 많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자리를 이렇게 쭉 마시고 나잖아요. 한 홍차라고 해도 두세 잔 이상 뭐 이렇게 좀 충분히 차를 한 30분 이상 앉아서 차를 마시고 나면 묘하게 몸이 풀어지고 나른해지면서 졸립니다.
마시고 났을 때 몸이 약간 풀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몸의 온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게 약간 지나가야지 이제 그때 이제 반짝이 되고, 그 전에 잠깐 한 30분 정도는 되게 노골노골한 상태로 약간 잠이 온다기보다는 이렇게 약간 그 충곤증 비슷하게 막 이렇게 되는 우리가 온천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나오면 뜨거운 몸의 체온이 좀 높아지면 약간 나른해지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네, 혼자 추측해 봅니다. 모르죠? 분명히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카페인이 있는데도 왜 차를 마시면 졸린가에 대해서 누가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나만 졸린가요? 아닐 수도. 이렇게 또 마지막 잔이 남았네요. 노골노골하지만 어제 찍은 영상과 오늘 찍은 영상을 편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엄청난 편집이 있는 건 아니고요. 되게 간단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네. 그래야 또 저녁을 준비하고 또 저녁에 어떤 또 다른 일과들을 할 수 있겠죠? 미루고 자면 안 되겠죠? 네, 오늘도 이렇게 저의 찻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잠들 것만 같습니다. 감사합니다.